인니 나가라. KF-21 9호기 첫 공개. 한국항공산업계 최대 규모 계획. KF-21 인니 퇴출 폴란드와 협력. 한국형 전투기 KF-21은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프로젝트로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기술 유출 사건과 그에 따른 수사 지연은 이러한 기대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여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국내 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공동 참여하여 전체 사업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과 시제기 일대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USB에 KF-21 관련 기술 자료를 저장하여 반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과 방첩사 등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유출된 자료는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는 1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의 주거지와 KAI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장기화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은 취임 전 주요 국가를 순방하면서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사 지연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48대 구매를 합의한 최초 수출국입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따라 공동개발 참여 계약 파기나 분담금 납부 지연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KF-21의 수출 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AI는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 잦은 신고를 하였으며 미국 측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추가 조치 없이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는 수출 통제 규정 위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KF-21 외 수출 추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수사 마무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979년 HJ 중공업의 미사일 고속정 구매를 시작으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 수출의 시작점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T-1과 FA-50 추가 구매를 협상 중이며 이는 총 수출액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한국 방산업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의 장기화는 양국 관계와 수출 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한 수사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KF-21의 수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원만히 마무리된다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폴란드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K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기술 유출 사건은 한국 방산업계에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양국 간의 협력 강화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KF-21의 성공적인 수출과 방산업계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KF-21 기술 유출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2024년 1월 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 관련 기술 자료를 USB에 저장하여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수사 지연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수사의 장기화로 인해 한인미 관계의 긴장과 수출 계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위반 우려는 어떻게 되었나요? KAI의 잦은 신고 후 미국 정부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추가 조치 없이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은 왜 중요한가요? 인도네시아는 KF-21의 최초 수출국으로
추가적인 방산 제품 구매를 협상 중이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글로벌 수주전 본격화. 하나오션이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 수장은 최근 방한해 국내 조선소들의 건조시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전문성 고효율 전환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현우 김혜령 기자. 하나오션은 미 해군 7함대 급유함 6호함의 수리 사업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1994년 3월 취역한 3만 1000톤 규모의 6호함은 내년 4월까지 수리를 마치고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하나오션은 현재 거제조선소에서 4만 톤급 미 해군 군사지원함 월리시라함도 정비 중이다. 지난 8월 한국 조선사로선 처음 수주한 MRO 사업으로 3개월 만에 또 다른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하나오션은 함정 기술력에서 미국의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해양방산 동반자로 K방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자평했다. 3000톤급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캐나다가 잠수함 제작사를 우리나라에서 찾고 있다. 사업 규모가 6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국내 조선소 간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앵거스 톱시 중장 캐나다 해군사령관은 지난 10일과 12일 하나오션 거제조선소와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했다. 톱시 사령관은 두 업체가 건조하고 창정비 중인 해군 주력 잠수함을 직접 살펴보고 잠수함 건조시설과 생산설비 등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해군본부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캐나다는 현재 6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3000톤급 잠수함 8에서 12척 도입을 위한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에 맞서 북극권을 방어하고자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독일, 스페인, 스웨덴 업체들과 수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미래 새로운 항공우주 시대를 준비하고 수출 양산 확대를 위해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직 개편은 사내 경쟁력 강화 TF가 주도한 핵심 역량 집약을 통한 효율 경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KAI는 현재 3부문 일원 2본부 2센터를 5부문 일원 4본부 체제로 단순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을 꾀한다. 먼저 각 사업부에 분산된 수출 조직을 통합해 수출 마케팅 부문을 신설, 수출 기능을 집적했다. 고정익, 회전익, 무인기, 의성 등 다양한 제품군의 해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수립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한다. 지난해 신설한 재무그룹은 재무본부로 격상해 재무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존 운영센터는 소형 무장 헬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본격화에 따라 생산구매 부문으로 재편된다. 미래융합기술원 산하에는 인공지능 항전연구센터를 신설해 미래 핵심 기술 개발 기능을 보강한다. AI와 소프트웨어, 항공전자, 비행 제어 기능을 통합하고 향후 6세대 전투체계, AI 파일럿 등 차세대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AI는 이날 조직 개편과 연계한 인사도 단행했다. 차재병 고정익사업부문장, 전무, 2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상무 3명이 전무로 승진한 것을 비롯해 8명이 신임 임원으로 위촉되는 등 총 12명의 임원 인사가 이뤄졌다. KAI는 주요 조직장 용퇴에 따라 후임 승진 인사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K방산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국방 MRO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시는 12에서 14일 호텔 ICC에서 2024 대한민국 MRO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MRO 기술 발전과 함께 방위산업, 항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각 군 관계자와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밥콕,
롤스로이스를 비롯해 8개국 16개 업체, 국내 48개 방산기업 기관 등 총 126개 기관과 업체가 컨퍼런스에 참가했다. 31개국 50여 명이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와 외국군 관계자들도 동참했다. 컨퍼런스 첫날 박호그룹 존 하위 운영회장은 세계 최상급 MRO를 통한 국방자산의 가용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K방산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MRO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LIG 넥스원 등 국내 기업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13일에는 육군,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군 관계자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대한항공 등 기업 전문가의 발표 토론이 진행됐다.